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관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남에선 사천시와 통영시가 지정된 가운데 앞으로 어떤 지원과 혜택이 이뤄질지 살펴봤습니다. 진주 중앙중학교 이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하대동에 위치한 학교는 초전동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공공비축미 40kg의 매입 가격이 처음으로 8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보다 26%가 오르면서 농민단체는 일단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생산비 증가에 비해 여전히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청은 산불과 수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지리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지역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2025년 산청의 이슈를 8대 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진주에서 가장 오래된 급식소인 봉복성당 나눔의 집이 올해도 급식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의 도움 속에 한 끼 가격 200원은 32년째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 등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관심 지역에도 감소 지역에 준하는 지원 의지를 밝힌 가운데 대상 지자체를 발표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소멸 위기 지역 제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 지역 소멸도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함양과 산청, 하동, 남해군이 이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사천시는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감면 혜택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당장 해당 지역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더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심 지역도 최근 관련 지원법이 시행되며 감소 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천과 통영시를 해당 지역으로 재지정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심 지역도 지자체 재정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정부 지급 교부금, 지방교부세 신청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교육,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과 1주택자에 대한 이른바 세컨드홈 과세 특례 적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주거 인프라 개선 작업과 연계 시 전입인구 증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역으로의 이제 회기 분산 같은 건데 아마 이거는 정부에서도 제재 혜택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보면은 교육, 그다음 교통과 같은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인구가 분산되는 경향이. 사천시는 지난 2022년 지정 이후 확대해온 인구 증대 시책과 더불어 내년엔 특히 정주 여건 개선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천이 가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천시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그리고 저출산 문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복합도시나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사천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향후지 이분들을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이나 투자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밝힌 정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 투구가 지역의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시선이 쏠립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 중앙중학교 이전 결정의 최대 난관이었던 학부모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재학생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로 나눠 진행된 조사 모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초장동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진주시 하대동. 반면 아파트가 밀집돼 있지만 학교가 부족한 초장동. 이 같은 학력 인구 불균형 해결을 위해 하대동에 위치한 진주중앙중학교의 초장동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학교 이전을 위해선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중앙중 재학생 학부모와 하대 초장지역 예비 학부모 두 집단의 찬성 비율이 각각 60%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습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닷새간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 찬성 비율은 각각 76.5%, 85.1%로 의결 기준을 넘겼습니다. 중앙중 이전 추진이 큰 산을 넘은 가운데 앞으로 약 3주간의 행정 예고 기간을 거치면 이전 설립이 확정됩니다. 중앙중학교는 현재 비어있는 초장동 학교 용지에 새 둥지를 틀고 2030년 19개 학급의 남녀공학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전 기존 하대동 중앙중학교 학교 부지 활용 방안도 지역민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진주 동부지역 교육 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은 2026년 중순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용지 매입과 설계 등 본격적인 공사 준비는 2026년 하반기쯤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학교 건물의 활용 계획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 지역에 뭐가 절실한가를 아마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아마 좋은 것이 지역민이 꼭 필요한 것이 아마 유치될 것이라 보고 초장동에는 아마 그 실시 계획과 모든 설계를 할 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한편 하대동에 있는 진명여중도 중앙중 이전에 맞춰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시설 개선과 교육과정 조정 등을 거쳐 인근 지역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제자리로 돌아온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쌀값 상승의 배경과 농가가 체감하는 현실을 강철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산 벼 1등급 기준 40kg 한 포대에 8만 160원. 공공비축미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8만 원 선을 넘긴 겁니다. 정부는 쌀 45만 톤을 매입했으며 경남에는 전체 17%인 7만 6천여 톤이 배정됐습니다. 공공비축미는 가격이 확정되기 전 중간정산금으로 먼저 지급되는데 경남 농민들은 포대당 4만 원을 먼저 받고 차익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쌀값이 오른 배경엔 공급 감소가 있습니다. 2025년 쌀 생산량은 353만 9천 톤으로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적고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과 잦은 강우, 병해충 확산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남의 벼 재배 면적은 2024년보다 3.6% 줄어 전국 상위권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매입가는 올랐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쌀값이 높아 보이지만 물가와 생산비 상승을 감안하면 제자리를 찾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선 올해 잠깐 수매 가격이 연간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마냥 기쁘지만 않은 게 이게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입과 직불제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 물량과 밥쌀 과잉 해결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라는 숫자보다는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 구조가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청은 연속된 재난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골프장 조성과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등으로 갈등도 빚었는데요. 산청의 한 해 이슈를 8대 뉴스로 정리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은 봄과 여름에 발생한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현재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복구율은 80%로 이재민 160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생비량면 상릉마을은 2028년쯤 집단 이주를 마칠 전망입니다. 재난은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산청 한방 약초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열렸던 대표 축제가 취소되면서 농가들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청군 농협 조합장이 재난 구호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주민 분노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장 사퇴와 농협중앙회 조사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장의 겸업 금지 위반을 비롯해 다양한 의혹이 지적되자 농협중앙회가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산청 차왕면에서는 골프장 설치를 둘러싸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골프장 설치로 환경오염이 발생해 친환경 농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산청구는 골프장 사업자가 주민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행정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군이 케이블카 신청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주민대책위는 이승화 군수를 고발했습니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가 전 산청읍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읍장은 직위 해제 후 대기 발령이 된 가운데 군은 경남도에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남도는 해당 간부에 대해 5급에서 6급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산청군이 도내 최초로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습니다. 무료화에 따른 4에서 5억 원가량의 버스업체 손실은 군이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군은 무료화 이후 6개월간 이용객이 40% 증가했으며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안천원 의원이 직원 인사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하자 이승화 군수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어림 의원과 군수의 군정질의에서는 날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추운 겨울 단돈 200원으로 따스한 식사 한 끼와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진주에 있습니다. 봉곡성당 나눔의 집인데요. 매일 100명 넘는 시민들이 찾는 이곳을 김순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갓 지은 밥 위로 온기를 품은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매일 아침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이곳은 봉곡성당 한편에 자리한 나눔의 집입니다. 나눔의 집은 평일 아침 10시면 영업을 시작하는데 밥값은 단돈 200원입니다. 사실상 무료에 가깝지만 요금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쭉 200원만 일해봤습니다. 나는 공짜로 먹는 게 아니고 돈을 먹고 사 먹는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반찬 더 주세요, 밥 더 주세요.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나눔의 집을 찾는 건 저렴한 비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곳은 이웃을 만나 정을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찹쌀 좀 넣어갖고 좀 자리하게 맛있고요. 돼지고기, 안 그러면 소고기, 그거 먹고 생선 이렇게 해갖고 굽어가 주고요. 사기면 다 좋아요. 나눔의 집은 1993년 문을 열어 올해로 3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후원금 감소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자체와 주변의 도움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20년도부터 예산을 짜서 해주신다 그래갖고 20년도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70 후반, 80 초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수십 년간 이웃을 위해 운영되어 온 봉곡성당 나눔의 집. 나눔의 집은 추운 겨울 이웃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의 한옥 숙박시설인 개평할매 고가스테이가 준공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발원지인 승산마을에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부지 면적 1,49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25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1층 건물 4개 동을 건립했습니다. 특히 건물 한켠에는 승산마을에서 태어난 야구인 출신 허구연 KBO 총재를 기념하는 공간이 구성됐습니다. 진주시가 2026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기존 보장 항목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을 추가했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남해군 꿈나눔 국민체육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1월 2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센터는 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1층 수영장에선 수영 강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2층 헬스장은 중학교 1학년 이상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하동군이 하동읍 화심리 일원에 첨단 농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단지는 화심리 만지배밭 일대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농식품 가공과 물류시설을 갖춘 시설로 만들기 위해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안과 사업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군은 중대형 농식품 가공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하동읍 순환버스 운행 노선과 횟수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화심 두곡마을은 하루 6회에서 13회로, 목도 신기마을은 3회에서 6회로 운행이 늘어납니다. 임시보건소 이전 예정지인 실내체육관을 경유하는 노선도 하루 10회로 확대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존 단방향 운행에서 벗어나 양방향으로 하루 12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새해부터 하동사랑 상품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할인율을 높이고 사용 혜택을 확대합니다. 모바일 하동사랑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되며 전통시장과 청년 운영점포, 착한 가격 업소 이용 시 적용하던 5% 캐시백 혜택도 유지됩니다. 또 공공배달앱 먹개비 이용 금액에 대해서도 5% 캐시백을 적용합니다. 사천공항 방위각 시설 2곳 중 1개소가 개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로 조성된 사천공항 방위각 시설 1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각 시설이 2개소인 사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양방향 동시 철거 시 착륙 안정성 우려로 오는 2월 설 연휴 전까지 개선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사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4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기준 사천시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은 4억 100만여 원으로 3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의 총 기부 건수는 2,743건으로 10만 원 이하 기부 건수가 전체의 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시가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 사천시의 새해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105억 원 규모로 상하반기로 나눠 1월과 7월에 각각 접수받습니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재단 사천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성은택 산청부군수가 취임합니다. 성부군수는 별도 취임식 없이 12월 31일 충훈탑 참배 뒤 군수실에서 부임을 신고했습니다. 성부군수는 하동군 출신으로 옥종고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과 해양항만과장, 소상공인 공인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1월 1일자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단장에는 기계공학부 김형범 교수가, 부속기관인 국어문화원장에는 국어국문학과 박용식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에는 학장 4명, 부학장 3명과 연구소장 1명 등 총 28명이 주요 보직에 임명됐습니다.
경남도로 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서부도로 관리사업소로 승격됐습니다. 경남도는 1월 1일자로 5급 지소장이 이끄는 진주지소 명칭을 변경하고 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부도로 관리사업소는 기존 창원 소재 본소에서 합천군의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8개 시군도로를 관리하게 됩니다. 경남도가 새해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진입한다는 예보에 따라 한파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도는 시군 지자체에 한파시 외부 출입 자제,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한파 쉼터 등 시설 점검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빙판길 낙상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수도 계량기 등 보온 조치, 과도한 전열기 사용 자제 등 도민 당부 사항도 강조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셨나요? 병오년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은 오전 7시 36분, 산청은 7시 38분, 함양은 7시 40분에 첫 해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일출 시간대 기온은 모두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으로 완전 무장하셔서 몸은 따뜻하게 마음은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오전에 흐리다 오후 한때 눈이 오기도 하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그치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는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26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2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이후에도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영하권에 머무르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건강한 2026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